부자가 되려면 금전운이 따라야 하는데요. 돈이란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흐름이 맞아야 쉬운 노력으로도 큰 효율을 낼 수 있습니다. 또 운의 흐름을 간과하면 평생 벌어도 돈이 손에 안 남는 경우가 많은데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운을 소중하게 여기지요. 이 기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지켜낸 사람들의 습관이고 재물운을 살리는 풍수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7월은 기운의 구조가 복잡하게 얽힙니다. 돈 버는 눈은 생기지만 정작 돈의 흐름은 막히기 쉽고 욕심은 커지는데 실행력은 따라주지 않습니다. 판단은 냉정한 듯하지만 안에서는 스트레스가 요동치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에서 돈복이 새고 있다는 뜻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재물운은 단순히 집안 구조만 보지 않습니다. 무심코 쓰고 놓고 주는 물건 하나에도 운이 실리지요. 특히 7월에는 작은 물건 하나가 금전운을 완전히 꺾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건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주는 것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선물했는데 그때부터 돈이 새기 시작했다거나 무언가를 줬더니 계속 돈이 나가고 이상하게 판단이 흐려지고 이런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 모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금전운을 위해 7월에 절대 남에게 그냥 주면 안 되는 물건을 전해드릴 텐데요. 반대로 재물운을 부르는 물건은 무엇인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7월은 땅이 세력을 넓히는 달입니다. 이때의 땅은 뜨겁고 건조한 한여름의 땅으로 표현됩니다. 곡식이 아직 수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를 품고 멈추어 있는 모습인데요. 겉보기에는 단단하지만 내부에는 습기가 남아 있어 먼지처럼 돈이 붙었다 떨어지기 쉽습니다. 이 땅 위에 돈을 올려놓으면 잠깐 모였다가 곧 흩어진다는 뜻이지요. 여기에 물의 기운도 겹치는데요. 시원한 폭포수보다는 이슬과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물입니다. 속마음과 정보가 스며드는 성질과 같아서 감정과 판단에 직접 영향을 주지요. 한편 여름의 화기는 욕망을 끓입니다. 불의 열기가 커질수록 땅은 더 건조해지고 물은 더 깊이 숨는데요. 결과적으로 기운이 동시에 충돌하면서 욕망은 커지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실행력이 버벅입니다. 또 판단을 차갑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내부 스트레스를 키울 수 있지요. 이 구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돈을 보는 눈 자체는 밝아지나 돈의 길목이 쉽게 막히는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뜻밖의 수입이 들어와도 지출이 줄줄이 따라붙기 쉽고 투자를 결심해도 타이밍이 어긋나 수익이 적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7월에는 원칙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먼저 아무 물건이나 무심코 물건을 주고받지 마시고 특히 기운이 모이는 물건은 절대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재물운을 지키기 위해 금전적인 관리 역시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다는 점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7월에 절대 남에게 주면 안 되는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지갑은 단순한 돈 보관 도구가 아닙니다. 풍수에서 지갑은 재물의 흐름이 머무는 그릇이지요. 좋은 기운이 머문 지갑을 타인에게 주는 순간 그 안에 담긴 금전운도 함께 빠져나갑니다. 특히 오랫동안 본인이 사용해온 지갑은 돈의 출입과 쓰임새에 따라 주인의 기운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런 지갑을 아무 생각 없이 타인에게 넘기면 돈의 흐름이 바뀌고 지출이 늘어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갑을 바꿔야 한다면 낡은 것은 조용히 정리하시고 새 지갑은 스스로 구매하여
기운을 담는 과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속옷은 기본적으로 체온과 생기와 가장 맞닿아 있는 물건인데요. 즉, 기력과 직결되는 물건이지요. 몸에 가장 밀착되어 있어 자기 중심의 기운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풍수에서는 피부에 직접 닿는 물건은 기운의 직접 전달 통로로 봅니다. 따라서 속옷을 주거나 선물하는 행위는 자신의 기운을 외부로 유출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새 제품이라 하더라도 이번 7월에는 속옷이라는 성질 자체가 보호보다 노출의 상징으로 바뀌기 때문에 재물운이 안정되지 않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옷을 직접 구매하여 주기보다는 돈이나 상품권으로 바꾸어서 선물하는 편이 훨씬 더 좋습니다. 무심코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요. 향수는 물의 기운이 있는 달에 특히 조심해야 할 물건입니다. 향은 감각과 감정을 직접 자극하며 사람 사이의 관계나 분위기를 빠르게 흔들 수 있는 요소이지요. 그런데 풍수적으로 향은 의도를 담은 기운입니다. 이를 타인에게 주거나 받으면 상대의 감정 흐름에 영향을 받거나 내 감정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지요. 특히 7월에는 감정과 논리가 충돌하는 시기로 향수가 강한 감정 자극을 유도하여 작은 오해나 말실수로 관계가 틀어질 수 있으므로 이 시기에는 향기를 나누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풍수에서 중요한 것이 있지요. 바로 머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머리는 풍수에서 명궁이라 불리는 자리입니다. 사람의 판단력과 자존감, 즉 운을 끌어당기는 중심이 머리이지요. 그런데 이 명궁을 덮는 모자를 남에게 주는 건 판단력과 명예를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벨트 역시 중요한데요. 벨트는 허리 중심을 고정하고 기운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지요. 이는 곧 운의 중심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모자와 벨트를 아무 생각 없이 타인에게 주게 된다면 나의 기운이 외부로 분산되고 운의 균형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결정이 많은 7월에는 절대 피해야 할 행동이지요. 칼이나 손톱깎이는 풍수에서 절단의 상징입니다. 작은 물건이지만 기운을 끊는 기능이 강한데요. 특히 금기운이 작용하는 손톱깎이는 재물과 인연 두 가지를 동시에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구를 주거나 받으면 돈과 사람 사이의 흐름이 단절되는 기운이 들어옵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여도 이후에 거래나 관계가 어긋나는 일이 종종 생기지요. 그리고 거울은 풍수에서 기운을 반사하고 분산시키는 성질을 가졌습니다. 7월은 땅의 중심 기운이 흐름보다 정체에 가까운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거울을 나누면 안 그래도 정체된 금전운이 더 퍼지고 모이지 않게 되지요. 특히 새 거울이 아닌 사용하던 거울을 주는 것은 내 기운을 통째로 내어주는 효과와 같습니다. 거울에는 사용자의 시선과 감정이 오래 남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그대로 옮기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운이 불안정할 때는 거울을 타인에게 주거나 받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 되도록 빛이 흐르는 창가 쪽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물은 감정을 의미하고 술은 그 감정을 흔드는 대표적인 물건이지요. 술을 주고받는 행위는 겉으로는 우애처럼 보이지만 풍수적으로는 감정의 수위를 교란시키는 행위입니다. 7월은 특히 수기와 화기가 충돌하며 내면의 확신이 약해지고 사소한 일에도 과민 반응이 나오기 쉬운 시기인데요. 이때 술을 주고받게 되고 과음하게 되면 자신의 감정 기운을 흔들고 불필요한 말과 실수, 그리고 그로 인한 금전 손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술자리를 무조건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술이라는 물건을 감정 조절이 어려운 시기에
건네거나 포금하는 행위가 재물운에 금을 가게 만든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재물운은 무조건 꽉 쥔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은 나누는 순간 기운이 맑아지고 흐름이 열리면서 오히려 금전운을 부르는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순환이라고 합니다. 앞서 보신 물건들이 기운을 유출하거나 흩뜨리는 물건들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물건들은 나눌수록 기운이 정화되고 되돌아오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들입니다. 7월에 주면 오히려 복이 들어오는 물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물의 기운이 있는 7월에는 마음속의 습기처럼 감정이 쌓입니다. 손수건과 타월은 이 감정의 습기를 닦아주는 상징이지요. 풍수적으로 손수건은 인간관계를 정화시킬 수 있는 물건입니다. 누군가에게 깨끗한 손수건을 건네는 것은 내 감정도 정돈하고 상대와의 흐름도 맑게 정리하는 의미이지요. 특히 타월처럼 깨끗함과 정리를 상징하는 물건은 관계운뿐 아니라 금전운까지 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땅의 기운은 차가운 기운에 약하고 물의 기운은 내부를 더 차게 만드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따뜻한 기운을 몸 안에 넣어주는 행위 자체가 운의 균형을 잡는 핵심이 됩니다. 따뜻한 차, 예를 들면 보이차나 현미차. 이런 차는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감정의 진동을 가라앉히고 위장을 따뜻하게 하여 판단력과 실천력을 안정시키지요. 7월을 맞이하여 차를 선물하는 것은 상대에게 따뜻한 기운과 정서적 안정, 그리고 재물운의 흐름까지 함께 전하는 의미입니다. 습한 땅의 기운이 많은 7월에는 공간의 묵은 기운이 쉽게 쌓입니다. 이때 가장 좋은 해결책이 식물인데요. 사실 식물은 타인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7월에 특정 식물을 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다육식물이나 공기정화식물은 습기를 빨아들이고 양기를 회복시키는 힘이 강한데요. 이런 식물을 선물하는 것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상대의 공간 기운을 맑게 바꿔주는 행위이지요. 풍수에서는 집안의 공기가 맑아지면 재물과 건강 기운도 함께 상승한다고 봅니다. 식물을 나누는 것은 곧 기운을 나누는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물의 기운이 들어오면 생각이 많고 정리에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7월에는 특히 생각이 많아지면서도 실행은 미뤄지고 흐름이 꼬이기 쉬운 구조이지요. 이럴 때 가장 좋은 도구가 종이로 된 수첩과 플래너입니다. 손으로 직접 적는 행위는 머릿속을 정리하고 흐트러진 기운을 한 방향으로 모으는 작용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수첩이나 플래너를 선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구체적 실행력을 돕는 행위가 됩니다. 무엇보다 7월에는 감정이나 말다툼에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하는데요. 우리의 몸을 볼 때 목이라는 부위는 풍수에서 수기와 화기가 만나는 통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입 밖으로 말을 내뱉기 전 감정과 언어가 교차하는 자리이지요. 특히 흐름이 꼬이면 말실수로 인한 갈등이 생기고 그 갈등이 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스카프를 선물하는 것은 이 통로를 보호하고 기운의 충돌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말이 많은 달이나 판단이 흔들리는 시기에는 목을 감싸는 행위가 자기 운을 지키는 보호막이 됩니다. 이런 물건을 선물한다는 것은 상대의 실수를 줄이도록 하고 말로 인한 복을 지켜주는 기운을 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복을 전해주는 물건을 줄 때에도 단순히 건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기운의 작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 이거 받으시면 건강해지고 기운이 꽉 차실 거예요 라든가 이 수첩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분명히 원하는 수익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처럼
의도를 담은 말을 곁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정면이 아닌 약간 오른쪽에서 건네는 동작이 자연스러운 순환을 만든다고 봅니다. 왼손보다는 오른손 또는 양손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금전운을 비롯하여 각종 복은 때로는 주는 손끝에서 들어오고 받는 마음 자세에 따라서도 운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언가를 주기만 해서 다 잃는 게 아니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더 크게 돌아올 수도 있지요. 그런가 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항목들은 운이 빠져나가는 주요 경로이자 많은 분들이 실제로 실수하는 부분인데요. 풍수는 구조만 보는 학문이 아닙니다. 행동과 타이밍까지 함께 잘 봐야 하는 것이지요. 7월은 기운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겉은 부드러운데 속은 쉽게 들끓는 구조입니다. 이때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로 남고 관계 단절로 이어지며 그 여파가 금전적 손실로까지 번질 수 있지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에서 직설적인 표현이나 비교하는 말투는 피하셔야 하는데요. 돈 얘기를 할 때는 지적보다 제안이라는 방식으로 조금 우회해서 전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7월에 있는 땅의 기운은 저장의 기운이 강하지만 동시에 움직이면 불안정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직이나 이사를 고민 중이라면 무작정하기보다는 7월에는 관찰과 정리, 계획을 제대로 점검하고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무턱대고 이 시기에 움직이면 정보는 있지만 확신이 부족한 상태에서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게 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후회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7월은 내부 정리와 준비로 시간을 채우고 실질적인 이동은 8월 이후로 미루는 것이 안정적이지요. 7월은 겉으로는 판단이 이성적인 듯 보이지만 내면은 자꾸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감정은 쌓이고 그 감정이 소비 충동으로 터지기 쉬운데요. 특히 나도 이 정도는 가져야지. 남들 다 하는데 나만 빠지면 안 되지 하는 비교심리 기반의 지출은 절대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충동 소비에 있어서는 자제를 할 필요가 있지요. 또한 돈에 있어서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이전에 쌓인 비용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올 수 있는 시기인데요. 보험 자동이체, 카드 연체, 계약 갱신, 부채 정산 등 미뤄두었던 금전 문제가 이 시기에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특히 7월 10일에서 17일 사이에는 타이밍이 살짝만 어긋나도 투자나 지출의 손실폭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조금 아는 정보로 투자하는 일은 반드시 피하시고 NFT나 코인 같은 변동성 강한 자산은 무리하게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7월의 시기를 보면 생각은 많지만 실행은 느리고 저장은 하지만 흐름은 막는 기운이 있습니다. 이 조합은 수익이 생겨도 지출 정리가 안 되면 전부 날아가는 구조이지요. 돈을 모으고 싶다면 얼마를 벌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를 썼는지부터 점검하셔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지출 내역을 일주일 단위로 정리하는 것인데요. 이번 주에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만 알면 월말에는 지출이 예측되고 예측 가능한 흐름에서는 돈이 나도 모르게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달에는 가족의 기운, 감정의 흐름, 감정의 폭발의 기운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가 겹치는 7월에는 가족이나 연인, 만나는 지인 간에 돈 문제로 부딪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럴 때 너 왜 그랬어 같은 말은 상대방의 방어심만 자극하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요. 대신 이건 다음에 같이 정리해보자. 이번엔 내가 먼저 해볼게. 이런 식의 말이 금전 갈등을 줄이고
관계도 지키는 방법이지요. 특히 지인에게 딱히 이유도 없이 내가 먼저 계산할게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좋은 의도였어도 반복되면 운이 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 7월에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운은 우리가 무심코 주고받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되는데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무엇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운의 흐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7월은 각종 기운이 서로 얽히며 수익보다 지출이 많아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구조가 그렇다고 해서 운이 무조건 반드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실천을 하면 오히려 기운은 안정되고 작지만 확실한 복이 모이기 시작하지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돈이 새는 구멍부터 막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면 안 되는 물건을 무심코 주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복을 부르는 물건들을 진심 어린 말과 함께 건네보세요. 그 순간 금전 흐름이 돌기 시작하고 복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항상 여러분의 풍요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